이번 시간에는 하자 처리 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 관리의 32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뭐가 문제야? 나 지금 빨리 고객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참 진짜. 어제 비가 왔는데 사무실 창문을 열어놨잖아. 아니면 어제 충전했는데 내 충전 확인을 안 했네. 충전이 안 됐나? 시카 바이러스! 아니면은 다른 장애 요인이 있는 건가? 이런 장애 유형별로 좀 알아보면 정말 좋겠네.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무선통신 시스템 하자 관리의 하자 처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무선통신 시스템 전문가 김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오늘 배울 하자 처리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검사를 진행하고 복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자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네요. 가장 실무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어요.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NCS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 관리에서 능력 단위 요소 하자 처리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현장 하자 검사를 시행하고 무선통신 시스템의 장비별, 장애 유형별 표준 운용 절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포인트를 예측하고 시스템 점검과 교체,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하자 검사 및 표준 운용 절차 작성법을 파악한 후 하자 복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 학습은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계획서, 장애 대응 매뉴얼,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지침서, 무선통신 시스템 예비자재 목록, 예산서이며 핵심 용어는 하자관리 업무지침, 조달 및 지원계획, 정기점검, 표준운용 절차, 하자관리, 운용계획서, 장애포인트, 장애관리 교육계획, 운용 유지보수 교육입니다. 그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원인에 의해 그 주요 시스템 고장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라든지, 트렁크 회선에 심각한 이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전속로 장애가 발생될 경우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애 관리 기준 중에서도 대형 장애에 해당됩니다. 대형 장애요? 그럼 매우 긴박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때는 발생 후 10분 이내로 상황 인지 후 신속하게 상황 전파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잠시 후에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절차에 대해서 배울 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을 사수하는 시간 골든타임처럼 무선통신 시스템을 사수하는 시간이 10분이군요.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기까지 하는데요. 1분 1초가 중요하다 보니까 더욱더 신속하고 꼼꼼한 처리가 필요하겠네요. 박사님, 그럼 무엇부터 시작을 하나요? 네, 하자 검사 및 표준 운영 절차 작성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자 처리하기에서 학습할 주요 내용은 하자 검사 및 표준 운용 절차 작성과 하자 복구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선통신 시스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수정까지 마무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점검과 수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시스템의 다양한 장비에서 장애 유형별로 표준화한다면 이후에 더욱 빠른 처리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하자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현장의 노하우를 기록해서 이후에 동일한 문제점 발생 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시간 면에서나 노력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정말 빨리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하자 검사 및 표준 운용 절차 학습하기 앞서서 먼저 장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가능한 요인에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화재, 지진 및 집안 침하, 장마 및 폭우 등의 수재, 태풍 등이 해당합니다. 인적재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노조 파업, 시민 폭동, 폭탄 테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유형 중 불가능한 요인은 인적장애로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실수, 단말기 및 디스켓이 파괴되거나 절취 등이 있습니다. 기술적 장애로는 시스템 장애상의 운영체제 실수, 응용 프로그램의 결함 등이 있고, 기반구조 장애로 정전 가소, 단수, 설비 장애, 건물의 손상 등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구분에 이어 이번에는 장애관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별 장애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장애가 발생한 후 단계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된 기준에 의하여 장애관리 및 보고체계를 갖춥니다. 단순 장애는 서비스의 중단은 없으나 망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상황에 따라 중요 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중요 장애는 국부적인 형태의 장애로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으나 예비 장비의 장애 시 긴급 장애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로 발생 후 30분 이내 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 장애는 시스템 및 기타 구성 장비의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각 구성 시스템의 기능 마비 및 일부 기능 상실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대형 장애는 시스템 서비스 중단 및 서비스 중의 긴급 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주요 시스템 고장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 주 트렁크 회선 이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전송로 장애 또는 이와 상응한 장애로 발생 후 10분 이내 상황 인지 후 그룹 1번으로 상황 전파 실시를 권장합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 장애 표준 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10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 장애 표준 운용 절차에 대해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집니다. 장애 식별 및 접수 후 원인을 파악하고 1차 조치 후 확인합니다. 다음 2차 조치와 2차 조치 후 확인하고 1차 복구 추진, 2차 복구 추진합니다. 2차 조치 후 확인 후 장애를 종료하고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절차로 장애 표준 운용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기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절차입니다. 장애 현황 단계로 주 제어 장치, 시스템 관리 장치, 데이터 접속 장치 등으로 구성된 교환국 설비 장애로 기지국 간 통화 불가, 지령 통신 불가, 광역 통신 불가 등의 장애 발생입니다. 장애 발생 확인 단계로 망 관리 시스템 터미널에 교환국 구성 장비에 대한 장애 경보 표시, 지령센터의 지령대에 장애 경보 표시, 단말기 이용자에게는 단독 기지국 운영 모드로 진행되었음을 표시하고 경보음을 작동시켜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응급 대처 단계로 망관리 시스템의 예비품으로 대체 복구하고 예비품 대체가 어려운 경우 유지보수 업체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복구합니다. 재난 현장과 지령센터가 같은 통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예비용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과 지령 통신화입니다. 재난 현장과 지령센터가 다른 통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상호 통신이 불가능하므로 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통신화합니다. 재난 현장의 모든 단말기는 단독 기지국 운영 모드로 전환하여 그룹 통화, 개별 통화 등 기본 기능만 사용합니다. 교환기 등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처리 절차는 장애 현황 발생, 장애 발생 확인하여 응급대처 후 기관별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별 조치사항은 표와 같이 무선망 운영기관과 무선망 이용기관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기지국 장애에서는 장애 현황으로 기지국 설비 장애로 광역 지령통신, 기지국 간 통신 등 모든 통신이 불가사항으로 기지국 설비에는 송수신 안테나, 분리기, 결합기, 제어기 등이 해당합니다. 장애 발생 확인은 망관리 시스템 터미널에 장애가 발생된 기지국 표시하고 단말기에는 통화권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경고음 발생시킵니다. 응급대처 절차는 망관리센터에서는 즉시 이동기지국으로 출동하여 기지국 장애지역에 통화권을 확보합니다. 단, 자체적으로 이동기지국 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타 망관리센터에 이동기지국으로 출동 지원을 요청합니다. 기지국 장애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은 제시되는 표와 같이 무선망 운영기관과 무선망 이용기관별로 나누어 조치합니다. 긴급 복구 계획을 위해 비상상황에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다음과 같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협력업체와 장비 공급업체, 그리고 총괄팀과 복구팀, 복구지원팀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 시에는 비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장애가 발생 후 장애 등급을 파악합니다. 장애 등급은 장애 발생 시 미치는 영향도와 긴급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중요 장애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복구 가능성 및 예상 시간을 추정하여 비상상황의 선언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상상황에 대한 선언 및 보고는 서비스 중단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하여 장애 허용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비상상황이 선언되면 장애 상황 분석과 관련한 인원 소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인원이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예상 해결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가 해결이 되면 장애 상황의 종료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의 회제, 보고 및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급 복구 계획을 세운 후에는 장애 조치 일지를 작성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발생 보고서, 장애 이력 관리 대장,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장애 관리 비상 연락망이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이제 하자 검사 그리고 표준 운용 절차 작성을 토대로 해서 장애 유형별 표준 운용 절차 작성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사님, 수행 자료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그리고 표준 운용 절차 이렇게 사용하면 되네요. 네, 이때 안전 유의 사항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과 같은 무선통신 시스템은요, 아주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답답하고 불만으로 표출이 되지요. 또한 무선통신 장애 유형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복합적인 원인을 밝히려고 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 실전의 감각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습 수행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박사님, 수행을 위한 그 순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행 순서는 문제가 발생 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도록 합니다. 즉,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 유형 관리 기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의 표준 운용 절차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 관리의 장애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작성하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네, 그 무선통신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행하기로 3단계 작성하기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은 수행 순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수행 순서 첫 번째로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 유형에 대해 다음의 표와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작성합니다. 수행 순서 두 번째는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의 표준 운용 절차에 대해 작성하기로. 첫 번째, 장애 식별 및 접수에 대해 작성 후. 두 번째, 원인을 파악하여 장애 등록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1차 조치 후 작성. 네 번째로 2차 조치 후 장애 배정에 대해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2차 조치 후 확인사항에 대해 작성합니다. 수행 순서 두 번째, 표준 운용 절차 여섯 번째는 1차 복구 추진에 대해 작성.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순서 후 아홉 번째로 장애 종료에 대해 작성합니다. 열 번째로 프로세스 점검에 대해 작성 후 마지막에서는 장애 표준 운용 절차 양식에 맞추어 완성하면 됩니다. 수행 순서 세 번째는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 관리의 장애 대응 매뉴얼을 작성으로 갖가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합니다. 교환기기 등 시스템 장애와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해 작성합니다. 기지국 장애 및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기지국 장애 양식과 기관별 조치사항에 맞게 작성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긴급복구 계획에 대해 작성하기입니다.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도를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각 구성원별 역할에 대해 작성합니다.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 비상상황의 선언 및 보고, 비상상황실 운용 및 복구에 대해 작성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각종 조치 일지를 작성합니다. 조치 일지에는 장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일시, 복귀 완료 예정 시간, 그리고 고장 발생 내역에 대해 원인 및 현장 조치 사항 등이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박사님, 이제는 그 앞서 배운 하자복구 수행하기를 실습을 해보는 거죠. 수행 자료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그리고 비상연락만, 그리고 하자 관리 업무 지침을 사용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습 시 필요한 장비는 무선 통신 서버 운용 프로그램, 백업 복구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한 실습을 위한 공구로 융착 접속기, 니퍼, 벤치 등의 공구류 등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니퍼하고 이 벤치하고. 제가 이것도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35 그 사단에 있을 때 이것도 제가 또 많이 사용했는데 무선통신 시스템 실습에서도 이게 사용하네요. 네, 무선통신 하자 복구를 위해서는 안테나, 전압계, 전류계를 점검해야 되고 볼트와 클램프류의 결합용 기계 요소를 점검합니다. 이때 안전 유의사항은 장비, 공구를 사용 시 미리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체기 등은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전원시설을 점검 시 사전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안전사고에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실습 수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하자복구 수행하기 실습을 위한 그 순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자복구 수행 시 첫 번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 포인트에 대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장애를 단순, 중요, 긴급, 대형 장애로 구분하여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장애 포인트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장애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유형을 또 구분하네요. 이거 정말 그 체계적이고 말이죠. 뭔가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무선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점검 교체를 실시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여 세 번째,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상세하게
하자 복구 수행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자복구 수행하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때 알파고라는 낱말이 모든 언론에 오르내렸잖아요. 바로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바둑 대결 결과에 초유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처럼 많은 게임 사례를 분석해서 최선의 바둑기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 원인이나 사례를 포인트로 구성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면 복구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무선통신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장애에 대해서 이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 포인트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시스템의 복구를 위해 점검과 교체, 긴급 복구에 대해서 절차들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장애 유형별 장애 포인트와 복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요? 수행하기의 두 번째, 무선통신 시스템 점검 교체 실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시설을 점검하여 결과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결과 작성 목록에는 중계기의 출력 점검하여 테스트 포인트에 신호 발생기를 연결한 후 실제 출력값과 동일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기지국 최적화 및 이설 등 전파 환경 변화로 입력 레벨 차이 발생하므로 설치 당시 입력 레벨과 변화 여부 측정하여 변화된 상황에 따라 중계기 이득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안테나 및 급전선 등 공중선 개통 점검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기로 정제 파비를 측정하여 공중선 개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부위를 검출한 후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시스템 점검, 교체 실시를 위한 항목을 정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비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시험입니다. 렉 단위 각종 전원 측정과 모든 하드웨어를 설치한 후에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초기화 상태에서 시동 시험과 제시동 상태 시험 등 총 8가지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수행 순서 세 번째로 무선통신 시스템의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수행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행 내용은 그림과 같이 긴급 복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장애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현재 장애가 접수된 장애 발생 차량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지하철 차량 번호를 통해 장비 위치를 파악하고 지하철 칸 객실 번호를 통해 장비 위치를 파악 가능합니다. 장비 함체를 키로 열어서 확인합니다. 장비 확인 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전원함을 열어 전원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들어오며 빨간색으로 알람 발생 시 리셋하고 단말기 와이파이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접속이 안 될 경우 장비를 교체합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지하철 내에서 와이파이 장비와 장비 함체에 대한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불량 시 어댑터를 교체하고 그림과 같이 전원 플러그가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LTE 로딩 불가 및 링크 미복구 시에는 리셋 후에도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SN 형상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교체 시 TMS에 와이파이 맥을 수정하고 FMS에 SN을 수정합니다. LTE 로딩 불가 및 링크 미복구 시에는 장비 알람 미복구 시 공유기와 POE 전원 어댑터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회선 접속 시에는 그림과 같이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사용상 장애의 유형은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안전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에는 화재, 지진 및 집안 침수 등이고 안전재해는 노조 파업, 시민 폭동입니다. 통제가 가능한 요인인 장애는 인적 장애의 경우 시스템 운영 실수, 단말기 및 디스켓 등의 파괴 및 절취 등이 해당합니다. 기술적 장애는 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운영체제 결함, 응용 프로그램의 결함 등이며 무선통신 기반 구조상 발생하는 정전가소, 단수, 설비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단순장애, 중요장애, 긴급장애, 대형장애로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장애 표준 운용 절차는 10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순차적으로 장애 식별 및 접수 후 원인을 파악하고 1차 조치 후 확인, 2차 조치 후 확인으로 최종적으로 프로세스 점검하는 운용 절차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처리에 대한 절차는 교환기 등 시스템 장애와 기지국 장애로 나누어 장애 현황, 장애 발생 확인, 응급 대처, 기관별 조치 사항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하자복구 수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 포인트를 단순장애, 중요장애, 긴급장애, 대형장애로 나누어 각각 네트워크와 시스템 유형에 대해 장애 포인트를 선정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점검 및 교체 사항에선 장비 및 시설 점검과 케이블의 포설 상태 점검이 있습니다. 장비 시설 점검 시에는 중계기 출력, 입력, 레벨 측정, 안테나 및 급전선 등 공중선 개통 등을 점검하고 케이블 포설 상태 점검 시에는 UTP, 광케이블 포설 및 포박 상태 커넥터 케이블 포설 및 커넥터 접속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하자 발생 시에 하자 처리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하자 처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장애 유형과 장애 표준 운용, 그리고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는 장애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용어가 낯설어서 사실 좀 어려운 것 같다가도 이렇게 직접 실습도 하고 명쾌한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무선통신 시스템이 굉장히 친숙하고 재미까지 느껴지는데요.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 관리의 하자 처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